안녕하세요. 바이오푸드랩 바프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가품질 검사와 영양성분 검사를 진행할 때 제품을 준비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품이 도착했는데 검체량이 부족하거나 파손되었거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이렇게 접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제품을 다시 발송하는 추가 비용도 발생하고 접수도 딜레이가 되면서 결과가 늦어지게 되겠죠? 이 영상을 통해서 검사를 맡기기 전에 제품을 준비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 검사 목적별로 제품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지난 자가품질 검사 2탄 영상 진행 절차 부분에서 알려드렸듯이 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부분인 제품 발송에서 제품을 준비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품을 준비하는 방법 첫 번째, 자가품질 검사 준비 방법입니다. 자가품질 검사 제품을 준비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검체량을 확인하고 제품에 라벨이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검체량 확인. 검체량은 검사하는 항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직도 검사 항목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상단의 자가품질 검사 1탄 영상을 먼저 확인하고 오세요. 검사 항목들 중에서 주로 검체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가품질 검사 1탄 영상에서 안내드린 대로 네이버 카페 푸드인포 식품유형 정리 카테고리에서 검사 항목을 확인해 보시면 대장균군, 세균수와 같이 M5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는 M5 검사를 진행하는 항목이라는 의미이며 5개의 시료를 모두 검사하여 해당 제품의 미생물의 수치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따라서 이 M5 표시가 있는 항목이라면 최소 5개 이상의 제품이 검사 시에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제품은 보시는 사진과 같이 동일한 제품, 동일한 제조일자, 동일한 내용량의 제품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포장 단위가 적은 제품의 경우 검체를 더 많이 요청드리고 있는데요. 예시로 마카롱 제품을 살펴볼게요. 판매되는 포장 단위가 20g 1개짜리인 경우라면 필요한 검체량은 15개에서 20개, 20g 2개짜리인 경우에는 7개에서 10개, 20g 10개 1박스짜리인 경우에는 5박스로 제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저희 담당자가 15개를 요청드렸는데 마카롱을 한 봉지에 5개씩 담아서 3봉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접수가 될까요? 15개가 필요한 건 맞지만 M5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검체량 부족으로 접수 불가입니다. 다음 산가 항목은 과자, 조미김, 유지류, 곤충 자라 가공식품, 기타 가공품 등의 식품유형 중에서 유탕, 유처리 공정이 있거나 유지가 함유된 제품들의 경우에 진행되는 검사 항목입니다. 검체량은 산가 항목으로만 1kg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식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1kg 미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축산의 경우 최소 1kg이 필요합니다. 식품의 경우 검체 1kg 준비가 어려운 경우라면 접수 전 저희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다음 금속성 이물. 이 항목은 식품유형 정리에서 검사 항목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분쇄 공정이 있는 분말, 환, 액상, 페이스트 제품이라면 필수적으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항목입니다. 분말, 환 제품은 500g, 액상, 페이스트 제품은 1kg이 금속성 이물 검사 항목에 필요한 검체량입니다. 마지막 황새포도상구균. 이 내용은 식품유형이 빵류 중에서도 크림이 도포된 후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도넛, 슈, 케이크 같은 제품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황세포도 상구균은 검사를 진행할 때 도포되어 있는 크림만을 긁어내어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긁어내었을 때 크림의 양이 한 개당 30g 이상 나와야 되는데 황세포도 상구균은 M5로 진행되는 검사로 5개 제품 모두 한 개당 30g 이상씩 나와야 됩니다. 만약 크림의 양이 부족할 경우 검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제조할 때 도포된 크림의 양이 30g 이상이더라도 빵 시트에 수분이 흡수되면서 검사 진행할 때 크림을 긁어보면 30g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빵류에서 황세포도 상구균 검사 항목이 진행된다고 하면 크림이 충분히 도포되어 있는 제품으로 준비해 주시고 수량을 충분하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크림을 따로 담아서 보내면 안 되나요? 아니면 판매하는 제품에 크림을 더 많이 얹어서 보내면 안 되나요? 결론은 둘 다 안 됩니다. 자가품질 검사는 판매하시는 완제품 형태로 진행되는 검사로 판매하시는 제품 그대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검사 항목별로 검체량이 상이하며 다음과 같이 검체량이 많이 필요한 특이사항도 있으니 처음 검사를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얼마나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면 저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확인하여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다음 표시사항 라벨입니다. 표시사항이 무엇일까요? 표시사항이란 식품 유형,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내용량, 열량, 원재료명, 성분명과 함량, 영양성분 등 개별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맞춰 식품 등에 표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말합니다. 자가품질 검사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형태인 완제품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판매될 때 표시사항이 표기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자가품질 검사를 진행하실 때에도 제품에 표시사항이 표기된 제품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단 영업의 형태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중에서 표시사항을 표기하지 않고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표시사항 없이 제품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표시사항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해당 표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전문에서 제공하는 표시사항 표시서식 도안입니다. 이 표를 참고하시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유사 제품을 참고하시어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라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바로 검사를 맡겨야 되는데 해당 내용을 다 작성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간이 라벨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간이 라벨은 보시는 것과 같이 제품명, 식품 유형, 제조원 및 소재지, 유통기한, 보관 방법, 내용량, 품목 보고 번호의 내용만 작성하여 제품에 부착하신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때 제품을 여러 개 발송해 주시는 경우라면 보내주신 제품 모두에 표시사항 라벨을 각각 부착하여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때 즉판업은 품목보고 번호 기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간이 라벨은 판매 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검사를 받기 위해 임의로 사용하는 라벨임을 참고해 주세요. 제품을 준비하는 방법 두 번째, 영양성분 검사 준비 방법입니다. 영양성분 검사 제품을 준비할 때에도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검체량을 확인하고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검체량 확인. 검체량은 검사 항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5대 영양성분 어린이 기호식품 검사는 200g, 9대 영양성분 검사는 300g, 14대 영양성분 검사는 400g의 검체량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외에 다른 항목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200g에서 400g 정도 준비해 주시고 정확한 검체량 확인은 저희 담당자에게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주의할 점. 영양성분검사 진행할 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들도 알아볼게요.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런 밀키트 요새 많이 판매하시죠? 안에 고기, 채소, 소스와 같이 여러가지 재료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제품이라면 총 중량이 1kg에서 2kg가 되더라도 판매하시는 제품 그대로 준비하여 발송해 주셔야 합니다. 검사 시 필요한 200g에서 400g만큼 소분하여 보내주셔도 되지만 소분하게 되면 고기, 채소, 소스 각 재료의 배합 함량이 달라지게 되고 영양성분검사 결과도 달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판매하시는 제품 그대로 발송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 갈비탕, 양념게장과 같이 먹을 수 없는 부위가 포함된 제품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영양성분검사는 보내주신 제품을 모두 갈아서 성분별로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먹을 수 없는 부위는 모두 제외하고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 무게가 제외되는 만큼 추가로 더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때 뼈와 껍질 등을 직접 제거하여 보내주시는 것이 아닌 판매되는 제품 그대로 발송해 주시되 제품을 필요한 양보다 더 여유 있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택배 발송 시와 검사 접수 시의 주의사항입니다. 냉장, 냉동 제품을 택배로 발송할 경우에는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을 충분히 동봉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파손 우려가 있는 제품을 택배로 발송할 경우에는 에어캡으로 제품을 잘 감싸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근무일자 확인하기. 주말과 공휴일은 바이오푸드랩이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택배가 주말, 공휴일에 도착을 하게 되면 제품이 분실, 변질될 위험이 있으므로 택배 발송 시에는 반드시 도착일자를 확인하시어 주말과 공휴일에 제품이 도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마지막, 동일한 제품으로 여러가지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동일한 제품으로 자가품질, 영양성분 검사와 같이 검사 목적이 다른 여러가지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제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검사 목적별로 검체량을 확인하시어 제품을 따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품을 준비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